안녕하세요. 몸살림 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저는 32년째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중장년층 환자분들의 탈모와 모발 고민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치료하고 변화를 목격한 분들 중에는 70대, 심지어 80대에도 머리숱이 다시 풍성해진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분들이 단순히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닌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었던 실제 사례와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것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머리 감고 나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머리 안 감은 날보다 감은 날이 더 불안해요. 샴푸를 바꿔봐도 방법을 바꿔봐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머리 감는 방식이 문제일까? 단순한 기분 탓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총 200명의 환자분들을 모시고 6개월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기록하고 비교했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샴푸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감으시는 분들보다 무려 5배 이상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그 중에는 60대, 70대 환자분들도 많았고 다들 본인은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죠. 하지만 정작 머리카락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그 깨끗하게 감는다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지금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은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비법입니다. 왜냐고요?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 이걸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면 굳이 병원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질까 봐요. 하지만 이건 더 늦기 전에 정말 필요한 분들께 먼저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 정보를 공개해 드립니다. 먼저 머리를 죽이는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뜨거운 물로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감아야 더 깨끗이 씻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모공을 과도하게 확장시켜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자꾸 노출되면 두피 속 혈관과 모낭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물 온도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 즉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것입니다. 샴푸를 많이 써야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샴푸는 손에 덜어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 써야 합니다. 그대로 머리에 짜면 화학 성분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서 자극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화상처럼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자극받은 두피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손톱으로 긁으며 감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건 두피를 칼로 긁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손톱으로 생긴 미세한 상처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면 모낭이 서서히 죽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두피가 얇고 민감해져 있어서 손톱 한 번에 모낭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3가지, 즉 뜨거운 물, 직접 샴푸, 손톱 긁기. 대부분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지만 사실은 머리카락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작년에 병원을 찾으신 74세 이순자 할머니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정수리는 훤히 비어 있었고 감고 나면 수건에 빠진 머리카락부터 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뒤 3개월 만에 정수리 전체가 새까맣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훤했던 자리에 솜털 같은 새 머리들이 올라오더니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진해졌어요. 한눈에 봐도 달라졌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순간 젊은 사람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딸이 엄마 머리 심었어요?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른 건 비싼 약도 병원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들어 온 커피 우린 물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 흔한 커피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살린다는 건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정수리가 새까맣게 채워졌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머리를 되살린 저 김소영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질 때 자꾸 머리카락 자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십니다. 좋은 샴푸, 좋은 약, 머리결 관리.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상한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 즉 머리 피부입니다. 모낭이 숨쉬고 혈액이 흐르고 모발이 자라는 공장이 있는 곳. 바로 그 두피가 약해지면 머리카락은 힘없이 가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피부과나 탈모 관련 학회에서도 두피 컨디션이 모발 건강의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해서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효과를 기대하며 쓰시는 탈모 샴푸도 사실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샴푸는 머리에 닿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모낭까지 충분히 흡수되기 어렵고 두피 상태가 이미 나빠진 경우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걸 개선하지 않고선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커피 우린 물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그래야 머리카락도 살아납니다. 이제부터 커피가 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쯤 독일에서 열린 한 국제 탈모학회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연단에 오른 독일의 한 피부생리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커피 속 성분이 모낭 활동을 자극해 탈모 진행을 절반 가까이 줄여줍니다. 처음엔 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망설임 없이 데이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총 120명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실험에서 커피 성분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모발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었죠. 특히 확대 현미경으로 관찰한 두피. 사진에는 카페인 용액을 바른 부위의 모낭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7세 김동자 할머니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앉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바르라는 얘기 듣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럴 거면 진작 믹스 커피로 감았죠. 그런데 그 할머니 2개월 뒤에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데요. 제가 이걸 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정수리 라인이 진해졌고 옆머리도 두꺼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분이 10년 넘게 탈모약을 복용하시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커피 우린 물을 꾸준히 뿌린 이후 처음으로 주변에서 요즘 머리숱이 풍부해지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던 방법이 결국 그분에게 마지막 희망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커피 우린 물은 두피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첫째, 커피 속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혈액이 잘 통해야 영양분이 모낭까지 도달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죠. 둘째, 카페인은 모낭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쉽게 말해 약해진 두피 공장의 불을 다시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탈모 연구소에서는 카페인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후 모발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카페인은 DHT라는 탈모 유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HT는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모낭을 점점 작고 약하게 만들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커피 우린 물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두피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커피 우린 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싸고 복잡한 재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 그리고 깨끗한 스프레이통입니다. 먼저 커피를 만듭니다. 믹스커피나 캡슐 커피 말고 원두 커피를 짙게 추출하세요. 에스프레소 정도로 진하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커피를 반드시 완전히 식힌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차가워져야 두피에 자극이 없어요. 뜨거운 커피를 두피에 뿌리면 오히려 화상처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통에 담고 나면 준비 끝이에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감기 15분 전에 이 커피 우린 물을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립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입니다. 그리고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으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절대 긁지 마세요. 아기 다루듯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커피 냄새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헹구면 거의 남지 않아요. 이 방법 하루에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본인에게 편한 시간에 하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 없는 시간인데 예를 들면 자기 전이나 샤워 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커피는 마신다고 두피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마시는데 왜 머리카락은 그대로죠? 라고 물으시는데 카페인은 두피에 직접 닿아야 혈관 확장과 세포 자극 효과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한 블랙 커피를 완전히 식힌 후 스프레이통에 담아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뿌리고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헹구기. 단 6단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머리숱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싼 탈모약, 병원 치료 없이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어요.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 커피 우린 물로 두피는 많이 좋아졌는데 머리카락은 여전히 푸석하고 끊어져요. 감기만 하면 한 움큼씩 빠집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같긴 한데 끝이 다 갈라지고 감은 날이 더 무서워요. 샴푸할 때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알고 보니 평소엔 아무 처리 없이 바로 샴푸만 쓰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감기 전에 기름을 살짝 발라보세요.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기름이요? 그거 바르면 떡지고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주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머리결이 달라졌어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감고 나면 푸석했는데 지금은 매끄럽고 윤기가 돌아요. 모발은 두피만 좋아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감을 때마다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보호막을 벗겨내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은 수분과 단백질을 잃으며 더 푸석해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모발 전용 보호 습관, 즉 감기 전 기름입니다.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절대 두피엔 바르지 마세요. 10에서 15분 뒤 평소대로 샴푸하면 됩니다. 기름은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씌워 샴푸 자극에서 지켜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며 기름 속 비타민이 모발에 영양을 주어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미강유는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올리브유보다 비타민이 함량이 3배 이상 많아 시니어 모발에 가장 잘 맞는 오일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머릿결을 다시 부드럽고 윤기 있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모에는 먹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검은콩, 견과류, 미역 같은 음식을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음식들을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입니다. 뜨거운 국이 담긴 금속 그릇에서는 금속 이온이 배출돼 몸속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올해 초에 오신 73세 이정자 할머니는 밥 먹을 때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고집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셨죠.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배수구에도 머리카락이 덜 걸려요.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생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밥그릇 바꾸기입니다. 유리나 도자기 그릇, 뚝배기, 나무 수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생활 속 독소를 줄이는 것이 탈모를 막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머리 감기 15분 전 커피 우린 물을 두피에 뿌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커피는 반드시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완전히 식힌 상태여야 하고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머리카락 끝이 푸석하다면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동전만큼 덜어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펴 바르고 10분 뒤 샴푸해 주세요.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할 땐 도자기나 유리그릇, 뚝배기 같은 자연 소재 그릇을 사용하고 나무 수저를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국을 금속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담는 습관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나 환경 호르몬을 유발해 머리카락에 좋지 않습니다. 잠은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는 가능한 줄이세요. 음식은 검은콩, 계란, 해조류, 견과류처럼 모발에 좋은 식품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머리숱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머리숱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감기 전에 커피 우린 물 뿌리기,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밥그릇 바꾸기. 머리카락이 변하니 사람의 자신감과 삶의 방향까지 바뀌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건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중에도 한 명만 탈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피에 커피 우린 물. 둘째,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셋째, 금속 대신 도자기 그릇. 넷째,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감기. 다섯째, 미지근한 물 온도 지키기.
이 5가지만 지켜도 70% 이상의 탈모는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나면 늦어요. 혹시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자존감을 되돌려 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그 순간에서 미소 짓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건강처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풍성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몸살림TV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두피만 건강해지면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커피 우린 물을 만들어 두피에 뿌려보는 것, 밥그릇을 도자기로 바꿔보는 것, 머리 감을 때 손톱 대신 지문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머리숱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시는 부모님들께 혹은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형제자매들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죠.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미소 짓게 되는 그 순간, 모자를 벗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도 32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머리카락이 되살아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외모가 아니라 표정이에요. 눈빛이 달라지고 웃음이 늘어나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건강한 두피와 올바른 관리만 있다면 머리숱은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어요. 머리카락 고민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몸살림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두피, 풍성한 머리숱을 위한 여행을 오늘부터 시작해봐요.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거울 보며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몸살림TV에서 더 많은 건강 정보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요.